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제1회 SKKU 리서치 배틀스 플러스에서 발표를 진행할 권세진입니다. 2024년 연초에 의학과 김동익 교수님께서 이끄시는 연구팀이 통상자원부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인류의 노화 역정에 대한 진일보를 할 수 있는데요. 발표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과거로 이동하여 전 근대 동아시아에서 노화, 그 너머의 신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한중 고대 신선의 구조 분석, 신선상을 통한 인체관을 중심으로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진리에 입각해 천도를 이해하는 동아시아의 유학자들은 불로장생의 신선을 부정하면서도 속세에서 신선다운 마음의 신선의 경지를 추구하였습니다. 다양한 양생법으로 심신을 치료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추구상은 그들이 향유한 선유 문학이나 회화의 실로 다각적으로 풍부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신선 사상이나 도교적인 관련성으로 접근하고 그 모순성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발표자는 이러한 정신사적 관점과는 다른 각도인 신체관의 측면에서 신선 문화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동아시아 내의 문화 코드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한중 고유의 문화 맥락 하에 신선 문화를 설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선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개 불로장생 사생의 반영으로 해석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불로장생, 즉 불사에 대해 다루어 왔으나 막상 신체 구조가 가지는 그 특수성에 대해서는 다룬 바가 크게 없습니다. 발표자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지만 전근대 동아시아인들의 사상 내부에서 특수하게 기동할 수 있었던 신선이라는 특수한 신체의 존재 방식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신선의 신체 구조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선 그 개념이 처음 등장하고 구체적인 구축이 시작된 초기 형태를 먼저 추적해야 하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그 전변 과정을 조차 밝혀 나아가면 동아시아의 특수한 신선 문화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는 신선이라는 동형 이질의 인체관에 대한 조명이고 더불어 신선에 관련된 사상에 대한 접근, 그 너머로 동아시아에서 일찍이 마련된 인체관의 특수성과 그 지속성에 집중합니다. 나아가 신선상의 다양한 표현법과 유포된 문화 속 인체관에 대한 새로운 미술사 연구를 시도합니다. 본 연구는 어떻게 신선이 전 근대 동아시아인들의 사상 내부에서 지속해왔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로서 고대 신선의 존재 방식과 그 구조의 분석을 시도합니다. 신선은 현실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개체 생명이 무한히 연장되고 신장되어 그대로 승화한 장생물사의 존재입니다. 그들과 관련한 사료들을 살필 때 그 낱낱이로 신선이라는 대상에 대한 구조를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료의 연계와 이에 대한 거시적인 조망으로서 그 구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현존 최고의 설화집으로 알려진 열선전과 신선전, 그리고 역대 명학의 기록 중에는 공예지의 작품으로 열선화란 화명 또한 전하며 이에 신선을 그린 그림이 늦어도 5세기 초반에는 그려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핀 회화와 문학작품 속에서 신선이 집적되기 이전에 사적에서도 그들에 대한 기록 일부가 간취됩니다. 바로 진시황과 한무제의 제위 당시의 기록입니다. 사기 기록에 의하면 진왕 조정이 제위 26년에 전국을 통일하고 황제로서 전하를 순시할 때 처음으로 선인이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 낱낱의 사료에 대한 연계와 그 조망을 구축하여 분석을 시도한다면 새로운 신선의 개념과 그 구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발표 시간의 한계상 더 많은 사료의 나열은 어렵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사료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신선에서의 신과 선의 정확한 분리, 결합의 의의, 방선도와의 관련성, 장자와 노자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선진 시기 신선 개념이 구축된 사상적 기초의 탐구,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신선 개념의 생성과 발전 또한 각각 정리하고 논술할 것입니다. 노자의 설명할 수 없는 형이사학적 관념은 도교의 신선 개념 구축의 근본 동력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서는 황로학과 관련한 신선의 폭발적인 확장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자와 달리 노사는 신선으로 편입되었기에 그 편입의 내력 또한 연구에서 하나의 꼭지로 밝힐 수 있습니다.
강선도 집단의 장생과 양생의 추구는 노자의 사상을 빌어 설명할 수 없는 도를 조작적 방법론으로 세속화하였습니다. 이는 후기 황로학에서도 나타나는 지점인데요. 고대 도교는 끊임없이 신선관념을 향하여 그 형상과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리 근거와 가치 체계를 제공했기 때문에 발표자의 한중 고대 신선 구조라는 주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다룰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물론 도교를 현학과의 연결고리로서 해석하며 고대 도교 선행 이전의 사상이 넘나들 것이고요.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종교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관련 도가 및 도교 자료들을 종합하고 분석합니다. 다만 본 연구가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신선을 전적으로 도교와 관련시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대 도교는 본 연구 의 여러 축 중에 하나의 축이지 본 연구의 전부가 아닙니다. 본 연구에는 또 다른 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중 고대 고분출도 신선도상 및 관련 유물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 현상학자 모리스 메르뽕띠의 신체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신선상을 통한 바로 인체관입니다. 고대 신선의 구조 분석을 위해 본 연구가 다루는 핵심 내용은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이며 이에 따른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핵심 내용은 현학, 방선도, 황로학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도교적인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의 경우 고려 이전, 중국의 경우 송 이전까지 당시의 문헌 기록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고대 동아시아에서의 신선의 등장과 그 소용을 밝힙니다. 고대 신선에 대한 내용은 현존하는 선화집 열선전과 신선전을 제외하고 이외에는 모두 산재이기 때문에 여러 기록이 산재해 있는 관련 내용들을 모아 시대별, 시간의 순행대로 엮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그 존재와 구조에 대해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기존 학계에 알려진 신선도상 외에 고대고분 출토, 유물로 설명되는 새로운 신선도상입니다. 선행 연구, 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데이터베이스, 출판 기록 등을 통해 기존 학계에 알려진 신선도상을 종합하고 이외에 새롭게 도상을 발굴하여 분석하고 소개합니다. 유물 이면에 담지하고 있는 신선 개념과 그 의미를 함께 밝혀내는 과정이 있겠죠.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계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한국 선도야 그리고 그 문헌 기록의 동의와의 연관성을 현존 유물을 통해 새롭게 조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외 없이 인간으로서 지닌 삶과 죽음 사이에 지어지는 신체 지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앞서 설명한 첫 부분의 도교적인 스펙트럼과 두 번째 부분 새로운 신선도상의 본 연구에서 이렇게 종형의 축이었다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인 인간 신체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앞선 두 종형의 축을 중앙에서 함께 받치면서 이렇게 올라오르는 종횡형의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횡의 복합적인 축은 앞선 두 종형의 축을 연결하며 본 연구가 분석하는 신선의 구조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그 내부를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연구의 세 가지 주요 내용에 대한 서술 방식을 도식화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해당 연구 분석 틀은 불로장생과 불사가 무엇이기에 동아시아에서 오랜 기간 다양하고 다채로운 신선의 모습을 만들어 그 영혼을 투영했는지, 왜 무궁을 추구했는지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신선이 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시해선의 경우 죽은 후 그의 몸이 없어지는데요. 이를 시점으로 다시 역으로 신선의 구조를 조명해보면 신선은 모두 인체를 지닙니다. 신선은 인간 모두가 지니는 태고적부터 내재되어 있는 그 죽음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 인간의 물리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각적인 곧 인체의 그 자신을 바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선은 기이한 행적을 보이고 죽음에서 벗어나 있음에 자유로울 수 있지만 정작 그 자신이 지닌 인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불사에 대해 다루었으나 막상 신선의 인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다루었더라도 인간에서 신선이 되는 불사의 메커니즘, 곧 신선 방술로서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양생법이나 죽지 않는 약을 만들어내는 연단법 등과의 그런 관련 내에서 인체를 다뤘지
그 너머에서 신선의 인체에 대해 집중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신선의 인체관은 메를로 뽕띠에게서 논의된 신체 개념에 맞다 해석될 것이며 이는 신선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신선을 과학과 동떨어진 것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신선상을 통한 인체관을 중심으로 신선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신선이 되기 위해 고대인들이 행한 양생법은 일종의 의학, 연단법은 일종의 양리학의 시원적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서양학자들에게 비판적 양리학의 실질적인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도은경. 이 예는 이제 스트링맨이 이야기한 바고요. 이러한 지점에서 고대의 신선에 대해 가져왔던 인체관의 측면은 현대의 인체관과도 상통하며 확장됩니다. 1967년 제임스 베드포드가 최초의 냉동인간이 되고 난 후에 불로장생을 바라는 수백 명의 냉동인간의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인공호흡 장치를 통해 호흡을 지속시키고 혈관과 림프관에서 모든 체액을 빼낸 뒤 부동액 DMSO를 채워서 냉동 보관해서의 손상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선이 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한 고대인들의 모습이 교차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고대부터 지속된 인간의 열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대로 인체 속성을 바꿀 수 있다는 고대인들의 지속적인 이상과 노력의 연장선으로 신선상을 통한 인체관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특수한 신선문화, 한중의 문화일맥과 문화원형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신선의 인체관은 여타 학문에서의 관련 연구의 기초적인 관점으로 도움이 될 텐데요. 이곳에서 더 나아가 오늘날 지각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진 인체의 속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문화 원형으로서의 신선에 구가된 인체관의 요소는 동아시아 인체관의 정립의 기초 자료가 되고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고대 문화 일면을 새롭게 조명할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중세로 이어지는 문화의 전면의 한 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자료의 분석과 신선 구조의 해석을 통해 신라의 국선이나 선풍, 신선난가 등이 새롭게 조명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신선과 관련한 최치원, 김시슬, 김가기 등 역사 인물 등을 통한 전근대인들의 문화사적 이해 방식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아직 한국 미술사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도교 미술의 범주에도 연구는 파급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발표자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